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T 코리아 GTT-CO 시나리오 기반 AI 솔루션 디딤 AI 스튜디오로 구현하는 멀티 에이전트 설계 전략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생성 AI를 실험 단계를 넘어 실무 도구로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선택과 운영 복잡성 그리고 ROI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디딤 365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웨비나를 위해 디딤 365의 장정호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를 받게 된 디딤 365에서 AI 개발의 총괄을 맡고 있는 장종호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사님, 오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는 4가지 주제로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는 생성형 AI의 최신 트렌드와 주요 이슈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과 과제를 겪고 있는지도 공유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디딤 AI 스튜디오, 그러니까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의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남겨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사님, 네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의 변화의 속도도 모두가 상상 이상이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 변화 중에서 우선 생성형 AI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그런 기술 트렌드와 변화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부터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생성형 AI 최신 트렌드와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 업계에서는 멀티 에이전트의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죠. 그런 와중에서도 레그가 대세화가 되고 있고 LLMOPS와 하이브리드 운영 모델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안 컴플라이언스 요구 강화,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AI 플랫폼인 AI 파운더리 개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장에서는 이 트렌드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기업들이 AI 도입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여러 트렌드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왜 기업들은 이 기술에 주목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확산이죠. 이제 AI는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팀원과 같이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작성, 검증, 판단처럼 각 역할을 분리해서 협력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 에이전트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역할 기반으로 협업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MCP 도구의 등장으로 에이전틱 AI가 화두가 되고 있고 에이전트 간 협업이 기술적으로 표준화되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요 클라우드와 플랫폼에서도 이미 에이전트와 툴 간의 연동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서 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인 검색, DB, API 호출, 검증 승인과 같은 단계들이 에이전트의 역할과 분업과 병렬화 구조에 잘 맞기 때문에 리드 타임은 줄이고 일관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술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었고 경제적 타당성과 업무 적합성까지 확보되면서 멀티 에이전트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멀티 에이전트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3가지 기본 원칙이 필요합니다. 역할을 나누고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규칙과 증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기반으로 4가지 핵심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 분리와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작성봇, 검증봇, 평가봇. 입력과 출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각 에이전트가 정의하는 역할 안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병렬 처리와 재시도, 수집 분석, 검증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리드 타임은 단축되고 실패가 발생돼도 자동으로 재실행해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툴 연동입니다. 검색, DB, API 문서, 시스템 등 외부 도구와 연결하여 근거 수집과 추적성을 높이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따가 MCP 도구에 대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태 관리와 가드레일입니다. 에이전트가 다음 작업 단계로 넘어가기 전 지켜야 할 각 단계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보안적인 부분이라든가 토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죠. 그리고 로그의 감시, 권한 필터를 통해서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민감한 응답은 자동 차단되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멀티 에이전트는 단순히 AI 여러 개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업, 병렬 실행, 규칙 기반 통제로 운영되는 체계적인 협업 구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에이전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지표가 제시되는데요. 첫 번째는 속도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 역할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단축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품질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검증과 감수 단계가 병렬로 작동하기 때문에 초안의 정확도나 완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운영이 안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패가 발생해도 자동 재실행이 되어야 되고 단계별 로그로 오류 원인을 즉시 추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비용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툴 호출과 응답 캐시를 통해서 불필요한 요청을 줄이고 모델 사용량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장점 뒤에는 반드시 관리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운영 복잡성, 비용 증가, 보안 리스크, 역할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즉 다시 말하면 에이전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버전 관리가 어려워지고 호출이 늘면 비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식별 정보라든가 내부 데이터가 노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멀티 에이전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템플릿이라든가 로그라든가 가드레일 같은 관리 체계가 함께 도입되어야 합니다. 결국 멀티 에이전트의 핵심은 확장보다는 통제, 속도보다는 안정의 균형을 잡는 데 있습니다. 네, AI 시대의 체계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멀티 에이전트의 중요성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요즘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기업이라면 거의 빠짐없이 검색 증강 생성, 락이라는 용어를 듣게 됩니다. 자, 단순한 답변 생성이 아니라 외부 지식 검색을 결합해서 정확도와 또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락가 주목받는 이유와 또 실제 운영에서의 어떤 이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최근 트렌드에서 락은 굉장히 대세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단순히 답을 생성하는 것을 넘어서 최신 정보와 근거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락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AI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최신성과 출처 요구가 급증했기 때문에 요금이라든가 정책, 가이드라인처럼 자주 바뀌는 정보는 출처 링크와 근거 제시가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기본 파인튜닝 방식은 새로운 데이터가 생길 때마다 모델을 다시 학습해야 되지만 락은 색인만 갱신하면 즉시 최신 정보를 반영할 수 있고 속도와 비용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 현실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소 논쟁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더 이상 무겁고 복잡한 모델보다는 색인만 빠르게 그리고 교체가 가능한 구조가 훨씬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컴플라이언스 압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권한 기반의 접근, 감사의 로그, 출처 기록 등 감사 가능한 구조가 이제는 기업의 기본 요건이 되었습니다. 락은 답변의 근거 문서를 연결하고 참조 이력을 남기기 때문에 투명성과 감사 대응력 측면에서 파인튜닝보다도 훨씬 유리하거든요. 네 번째, 현업 적합성에서도 락가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문서, 메모, 위키, 티켓처럼 비정형 데이터가 많은 환경에서 락은
데이터를 그대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복잡한 전처리 없이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라그 확산의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라그는 빠른 반영, 낮은 비용, 높은 신뢰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지금 시장에서 AI 운영의 새로운 표준을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그는 단순히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도화된 지식 검색 관리 체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그는 문서 수집, 전처리, 벡터화, 검색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능이 핵심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 검색과 리랭킹입니다. 검색, 키워드 검색과 벡터 검색을 결합해 정확도와 재현성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 메타데이터 스키마와 개인정보 마스킹입니다. 문서의 부서, 버전, 권한과 같은 메타 정보를 함께 저장하고 색인 전에 민감 정보를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세 번째, 권한 기반의 검색입니다. 사용자와 문서 속성에 따라 접근 권한을 제어하여 보안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처 강제 응답 템플릿입니다. 답변의 문서명과 출처를 표시하고 근거가 없으면 모름으로 처리해 신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최근 레그는 정확하고 안전하고 근거가 명확한 지식 검색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그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4가지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답변이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답변마다 문서 출처가 따라오는지, 세 번째로 검색과 리랭킹 과정에서 추가되는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입니다. 인베이딩을 거쳐서 벡터 검색과 리랭킹에까지 발생되는 토큰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인되는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문서를 너무 크게 쪼개면 맥락이 끊기고 너무 작게 쪼개면 정보가 누락되므로 적절한 청크 설계가 필요합니다. 문서마다 종류, 부서, 권한, 버전, 날짜와 같은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일관되게 관리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단순히 검색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서 리랭킹과 재검색 체인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색인 전에 반드시 마스킹해야 하고 출처 없는 응답은 금지해야 하는 등 보안과 감사 체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평가 셋을 만들어서 정확도와 출처율, 지연, 비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결국 라그는 단순히 검색 기능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표로 성과를 관리하고 보안과 운영 체계까지 갖출 때 비로소 라그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서는 라그가 왜 AI 운영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기업들이 AI를 전사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가 바로 운영의 관리라고 합니다. 모델의 선택, 그리고 정책 라우팅, 비용 제어 등 복잡한 운영 환경을 단일 체계로 관리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LMOS와 또 하이브리드 운영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2가지 운영 방식이 실제 기업 환경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세 번째 트렌드로 LLMOS와 하이브리드 운영입니다. AI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려고 하면 2가지 난관이 늘 따라옵니다. 바로 데이터 보안 문제와 비용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정보나 내부 기밀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 클라우드 모델을 쓰기는 어렵죠. 그리고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순간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온프레미스 모델로, 즉 기업 내부에서 직접 모델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대규모 연산이라든가 최신 기능이 필요한 경우라면 내부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클라우드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온프레미스하고 클라우드 모델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운영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단순히 모델만 섞어 쓰는 것이 아니라 LLMOS라는 운영 체계를 통해서 모델을 선택하거나 테스트하거나 장애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LMOS와 하이브리드 운영의 핵심은 사실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규제에 맞게 운영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LLMOps 구조는 컨트롤 플레인, 거버넌스 플레인, 실행 플레인 이렇게 세 가지 계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정책 기반 라우팅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비용, 성능, 보안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판단해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FAQ는 저렴한 모델로 하고요. 계약 검토 같은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내부 보안 모델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거버넌스 플레인입니다. 여기서 A/B 테스트, 샤도우 테스트, 자동 폴백 기능이 운영 안정성을 책임집니다. 새로운 모델을 전면 적용하기 전에는 일부 트래픽에만 실험적으로 적용해서 성능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가 발생 시 다른 모델로 전환해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플레인입니다. 실제 모델이 배포되는 영역으로 멀티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의 환경을 병행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산 처리해야 합니다. 규제 데이터는 내부 인프라에서 돌려야 되고요. 대규모 생성 클라우드에서는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LLMOps는 정책 중심의 제어, 안정적인 운영, 유연한 실행 이 세 축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AI 운영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LLMOps와 하이브리드 운영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몇 가지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의 안정성입니다. 요청당 비용, 모델 단가, 캐시 활용률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걸 통해서 예산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능 지표입니다. 응답 속도, 특히 지연 시간과 정확도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운영 지표입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동 폴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SLA가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모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로그라든가 버전이라든가 모니터링 체계가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함께 쓰면 데이터 경계와 권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트래픽이 갑자기 늘면 클라우드 비용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토큰에 대한 제한, 쿼터 정책 같은 가드레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LLMOps와 하이브리드 운영은 단순히 모델을 여러 개 같이 쓴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 기반의 자동화된 그리고 철저한 운영 관리로 보안, 비용, 성능을 동시에 잡을 때 비로소 효과가 발휘된다는 점입니다. 네, LMLOS와 하이브리드 운영의 효율적인 AI 운영 방식 잘 들었습니다. 자, 이와 함께 AI 확산이 빨라질수록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데이터 보호를 넘어서 또 프롬프트 출력, 또 운영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보안이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업이 이런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도입하려면 어떤 보안 구조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번째 트렌드로는 AI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강화입니다. AI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데이터는 안전한가? 규정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AI가 생성한 답변 안에는 개인정보가 섞여 있거나 내부에서 유출되지 말아야 될 데이터가 포함돼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다르게 요구되는 규제, 예를 들어서 금융의 내부 통제라든가 의료의 환자 정보라든가 공공기관의 기록 관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대응하지 못한다면 AI는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트렌드는 AI를 나중에 보안으로 더 씌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안과 규정을 내재화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보안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데이터 보안입니다.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자동으로 마스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프롬프트 보안입니다. 프롬프트 주입 공격으로 의도치 않은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입력을 검증해야 하고 정책 기반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셋째, 출력 제어입니다. AI가 내놓는 답변은 금칙어, 비속어, 허위 정보 등을 필터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출처가 따라오도록 강제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정책 기반의 운영입니다. 감사 로그를 남겨야 되고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AI 활용의 전 단계, 데이터, 프롬프트, 출력, 운영, 이 모든 단계에 대해서 보안을 심어 넣어야지만 진짜 안전한 AI 운영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보안은 데이터 운영에서 전 단계에 거쳐서 내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고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성공 요소입니다. AI 시스템의 신뢰성은 출처가 명확한 응답,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구조,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에서 확보됩니다. 또한 모든 정책과 규정이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검증되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일관된 품질과 보안 수준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주요 리스크도 존재하긴 합니다. 인베딩 데이터의 유출, 프롬프트 주입 공격, 로그 누락 등이 AI 시스템의 신뢰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드레일 체계라는 것이 함께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색인점 필터링과 라벨링을 통해서 데이터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이트리스트 쿼터 정책을 통해서 도구의 오남용을 막아야 됩니다. 표준 로그 스키마를 통해서 모든 행위를 추적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안 절차를 따르는 AI가 아니라 보안이 스스로 작동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AI 도입 기반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안전한 AI 도입을 위한 보안과 컴플라이언스의 전략 잘 들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AI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관리 복잡성과 또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AI 파운드리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뭐 데이터 연결부터 모델 게이트웨이 그리고 또 거버넌스까지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AI 플랫폼이 기업의 운영효율을 어떻게 높이는가요? 예, 제가 이제 다섯 번째로 마지막 트렌드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AI 플랫폼, 즉 AI 파운드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부서별로 시스템을 따로 구축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흩어지고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챗봇을 쓰고 있고 다른 한쪽은 문서 검색을 쓰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이미 이미지 분석을 따로 운영하는 식이죠. 결과적으로 데이터는 단절이 되고 보안과 정책은 일관되지 않게 되고요. 비용까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기반의 AI 파운더리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와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실행, 운영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AI 생산 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I 파운더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포함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통합 관리입니다. 여러 시스템에 흩어진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하고 정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라그 인덱싱과 검색 기능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즉시 벡터화되어야 되고 검색과 리랭킹을 통해서 모델 답변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셋째, 멀티 모델 게이트웨이입니다. 오픈 AI,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외부 모델과 내부 온프레미스 모델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호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운영 및 비용 모니터링입니다. 모델별 응답 속도, 토큰 사용량, 요청당 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운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인 확장성과 유연성, 즉 다시 말해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와 CI/CD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이라든가 기능을 언제든지 손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AI 파운드리는 단순 모델 실행 환경이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으로 모든 AI 자원을 연결하고 자동화하는 클라우드형 AI 생산 인프라입니다. AI 파운드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 출처율,
SLA 충족률, 응답 속도, 요청당 비용 등이 핵심 KPI이고 이런 지표를 통해서 클라우드 자원 단위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려할 점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표준화나 메타데이터 불일치, 운영 가시성 부족 등은 시스템 복잡도를 높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거버넌스와 표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파운드리는 AI를 개별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 끌어올리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반이 있어야지만 AI가 일회성 실험이 아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 이 AI 파운드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운영의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 다른 면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AI 도입을 고려하는 많은 기업이 기술보다는 조직의 준비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속도와 보안의 균형, 그리고 시스템 통합, 비용 관리, 내부 저항 등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기업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입 과제는 무엇이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기업들이 생성형 AI 도입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고민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특히 성능과 안정성의 균형, 복잡한 시스템의 통합, 비용의 관리와 최적화, 운용의 역량, 이와 같은 과제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7가지 주요 고민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실제 현장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해야 되는 과제는 성능과 안정성의 균형입니다. 빠르게 응답해야 하지만 동시에 안정적인 품질과 운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속도를 높이려다가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거나 반대로 안전성과 정확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서비스가 느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로컬 모델이 우선이 되면서 클라우드 모델은 폴백 라우팅이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SLA 기반 품질 관리와 자동 복구 및 자동 최적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빠른 응답과 안정된 운영, 서비스 중단 없는 고가형성, 리소스 효율 향상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기존의 업무 시스템이라든가 프로세스가 부서마다 달라 AI 에이전트가 한 번에 통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AI를 실제 환경에 적용하려면 기존 레거시 DB라든가 API와 파이프라인 간 불일치를 해소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야 하고요.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즉시 동기화할 수 있는 커넥트 구조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공통 메타데이터 스키마, 모델 게이트웨이를 통한 API 단일화, 쿼리 기반의 통합 테스트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중복 개발과 연동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시스템 추가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요. 데이터 브리치와 장애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사실 이제 비용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에이전트라든가 복잡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POC 단계에서 작은 비용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는 예상치 못한 API 호출량과 토큰 사용량 때문에 한 달 만에 비용이 수배로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부서별로 각자 모델을 쓰다 보니 누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어디서 비용이 새고 있는지 그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지 못하면 줄일 수 없다는 인식이 사실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 팀 업무별 비용 대시보드가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해야 되고 예산 상한이라든가 알람 쿼터 제한 등으로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토큰의 캐시나 프롬프트 최적화 같은 정책 기반의 라우팅으로 불필요한 호출을 줄이는 방식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런 접근을 통해서 비용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명확히 보고가 되어야 되고요. 트래픽 폭주가 발생해도 자동 제어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로 많은 기업이 AI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MLOps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이 직접 배포하거나 검증하는 수작업 중심의 구조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품질이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문제가 발생해도 원인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도구화와 표준화입니다. CI/CD 자동화, A/B 테스트, 로그 및 모니터링 표준화 같은 체계를 구축하면 운영 과정에서 사람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험 모델도 안전하고 모델 교체에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 배포, 그리고 장애 발생 시에도 즉시 감지해서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는 ROI 불확실성과 전략의 부재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면서 POC 단계에서 멈추곤 하는데요. 하지만 POC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실제 업무의 KPI와 연결되지 않아서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 번의 POC만으로 전반적인 업무의 영역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설지표, 의사결정 루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설을 세우고 결과를 지표로 검증하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대나 중단을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반복적인 검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POC 전용 스튜디오용 플랫폼, 즉 실험평가 확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실패는 빠르게 종료되고 효과가 있는 영역만 전략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고민은 거버넌스와 윤리 규제 준수입니다. AI가 전사적으로 확대되려면 신뢰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의 등급화라든가 권한 기반의 접근 제어, 출처와 인용 강제, 윤리 검토 절차를 통해서 편향 점검과 사용자 피드백 반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출처와 근거가 명확한 투명성이 제공되어야 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또한 규제기관과 고객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신뢰 기반 확산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민은 내부 조직 저항과 변화의 필요입니다. POC는 반복되지만 실제 확산은 더디고 변화에 대한 피로와 거부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업대표의 지정과 교육 가이드의 제공, 1팀 1시나리오 파일럿 실행 후 빠른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투명한 대시보드 사용량과 효과가 공개가 되어야 되고 공유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현업 참여를 유도하고 작은 성공을 빠르게 보여주면서 전사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저항과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AI 도입에 많은 문제가 있어 기업들은 정말 난감할 것 같습니다. 또 때문에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딤 365의 디딤 AI 스튜디오는 AI 도입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검증, 확장, 운영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환경을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솔루션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기업의 AI 도입 속도와 효율성을 어떻게 높여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기업의 주요 고민들은 AI 도입에서 운영으로 넘어가는 구간, 즉 AX 구간에서 발생합니다. 시스템의 통합의 복잡성과 ROI 불확실성이 대표적인 이유죠. 디딤 AI 스튜디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엔드-투-엔드 AI 플랫폼입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개발한 디딤 AI 스튜디오의 철학과 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특징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딤 AI 스튜디오가 제안하는 솔루션의 핵심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빠른 검증입니다. AI 도입의 시작은 복잡한 통합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빠르게 검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계적 확장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영역을 자동화하기보다는 검증된 범위부터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 운영입니다. 운영 과정에서 비용, 품질, 보안을 관측 가능한 지표로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디딤 AI 스튜디오는 모델, 라그, 에이전트, 보안, 비용 모니터링 이런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모두 구성해 놨습니다. 즉 AI 개발과 운영을 분리하지 않고 모델, 데이터 운영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AI 도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디딤 AI 스튜디오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디딤 AI 스튜디오의 핵심 특징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원칙, 빠른 검증, 단계적 확장, 효율적 운영이 실제 어떻게 기능으로 구현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관리 및 최적화입니다. 모델은 성능, 비용, 지연 속도라는 3가지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즉, 단순히 모델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시나리오별로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둘째, 라그 기반의 지식 관리입니다. 파인 튜닝 없이도 최신 문서를 바로 반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근거 있는 답변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프 기반의 멀티 에이전트 구조로 복잡한 업무 절차를 표준화하고 병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이 직접 하던 반복적인 분석이라든가 승인 절차를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영 가시성과 비용 예측 기능입니다.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서 비용과 성능을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예측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AI 도입의 ROI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안과 인프라의 유연성입니다. 디딤 AI 스튜디오에는 보안이 기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AWS, Azure,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멀티 클라우드와 온프렘 환경에서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인프라 제약 없이 어디서나 동일한 환경으로 AI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디딤 AI 스튜디오는 모델이 아니라 업무 시나리오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AI를 도입할 때 기술 중심이 아니라 현업의 KPI와 목표에 바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입 장벽이 낮고 실제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디딤 AI 스튜디오의 이 6가지 특징은 단순히 기술을 모아둔 것이 아니라 AI 도입의 속도, 품질, 안정성, 보안을 균형 있게 잡기 위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각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화면과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시나리오입니다. AI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자체가 아니라 실제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적용되냐입니다. 디딤 AI 스튜디오는 이를 위해서 모델 중심이 아닌 업무 시나리오 중심의 AI 도입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통, 마케팅, 제조, 공공, 어떤 산업이든 핵심은 어떤 모델을 쓸까가 아니라 이 모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먼저 정의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AI 도입이 현장의 KPI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도입 이후의 운영 성과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준비, 시나리오 설계, 모델 툴 연결, 운영 관제, 이 4가지 단계에 따라서 각 산업의 특성과 업무 흐름에 맞게 AI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자동화에 그치지 않고 사용 사례의 단위의 KPI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 지표를 추적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AI를 시범 적용하는 단계에서부터 비용, 응답 속도, 활용량 등의 관측 가능한 지표를 통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빠르게 개선하고 도출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의 주요 특징 중 2번째는 모델 운영 관리입니다.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모델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디딤 AI 스튜디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 관리와 최적화 기능을 자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AI,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상용 모델은 물론이고 자체 LLM이나 온프렘 모델까지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고 각 모델의 성능, 비용, 지연 시간을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A/B 테스트, 폴백, 샤도우 모드 같은 안정성을 높이는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서 예상 가드레일과 레이트 리밋으로 비용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델 선택부터 운영까지 복잡했던 과정을 단순하고 안정적인 하이브리드 AI 운영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솔루션 주요 특징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관리인데요. 앞장에서 말씀드린 라그 시스템이죠. 즉, 검색 증강 생성이 대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듈러 라그, 시큐어 라그, 어댑티브 라그 같은 고도화된 형태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그가 단순히 검색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AI가 얼마나 관리 가능한 지식을 다루느냐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디딤 AI 스튜디오도 이러한 라그를 단순히 검색 기술이 아닌 지식 관리 체계로 확장하여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문서를 인베딩할 때 단순히 벡터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 출처, 등록일, 담당자 같은 메타데이터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또 각 문서의 인베딩 크기, 토큰량, 비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운영 단계에서 이를 통해서 품질과 비용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개인 식별 정보를 필터링하는 기능이 기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베딩 하기 전에 자동으로 차단되어 보안성도 자동 확보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딤 AI 스튜디오는 답을 잘하는 AI를 넘어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AI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주요 특징 중 네 번째는 업무 자동화를 위한 에이전트입니다. 디딤 AI 스튜디오는 그래프 기반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업무를 하나의 모델이 아닌 여러 역할의 에이전트가 협업해 처리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기업은 업무 절차를 시각화하고 자동화하며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문서를 수행하던 프로세스에서 이제는 그래프 형태로 정의하는 것이죠. 디딤 AI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시나리오 빌더에서는 노드, 엣지, 제시도 타임아웃, 체크 포인트들을 시각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프로세스를 블록 단위로 조립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비개발자도 쉽게 워크플로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툴 거버넌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DB, 웹 서치, 내부 API, 파일 도구 같은 권한 기반으로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AI가 접근 가능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고 데이터 보안과 컴플라이언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정성과 확장성 확보입니다. 시나리오 실행 시 병렬 처리, 파이프라인 실행, 큐 기반의 실행, 장애 격리 기능을 통해서 대규모 시나리오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딤 AI 스튜디오의 그래프 기반의 멀티 에이전트 구조는 업무 자동화, 표준화, 그리고 확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통해서 사람이 하던 반복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업무의 흐름을 하나의 시각적 시나리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주요 특징 중 다섯 번째는 운영 가시성과 비용의 최적화입니다. AI를 실제 운영하다 보면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과 안정성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딤 AI 스튜디오는 운영 상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시각화하고 시뮬레이터로 비용과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에서는 지연 시간, 처리량, 에러율뿐만 아니라 토큰 사용량, GPU 메모리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알람과 가드레일이 동작해서 예산 초과라든가 품질 저하 같은 문제를 즉시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풀백을 적용해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용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볼륨, 모델 믹스, 캐시율 등을 가정해보고 월간 비용과 지연율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기업은 응답캐시, 프롬프트 가이드, 오토스케일드와 같은 효율적인 전략을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운영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주요 특징 중에 6번째는 보안과 인프라의 유연성입니다. 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보안과 데이터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금융이라든가 공공, 의료와 같은 규제가 많은 사업 분야에서는 클라우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온프렘 환경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디딤 AI 스튜디오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안과 인프라를 기본 내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본 기능으로는 SSO, RBAC, 감사 로그, 정체 필터 같은 또는 금지어 설정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프로젝트나 문서 단위 관리, 권한 관리, 백업 및 보존 정책까지 제공해서 기업의 내부 규정 준수를 돕습니다. 인프라는 멀티클라우드와 온프렘 환경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 클라우드나 KT 클라우드, 또 AWS나 애저 같은 클라우드 환경과 온프렘 GPU, 자체 모델 및 스토리지까지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 기능으로 헬스 체크, 회로 차단, 제시도, DLQ 같은 블루그린 톨아웃 같은 안정적인 배포 기능도 내장되어 있고요. 결국 기업은 보안과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클라우드의 확장성, 온프람의 안정성을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딤 AI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루션의 주요 특징의 마지막 7번째는 엔드-투-엔드 AI 도입 솔루션입니다. 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흔히 겪는 문제는 AI 도입 후 실제 운영과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도입 전략이 부자하거나 운영 역량이 부족해서일 것 같습니다. 디딤 AI 스튜디오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컨설팅부터 POC 구축, 운영까지 하나의 팀이 책임지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니즈의 정의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현황이라든가 요구사항을 정확히 진단해 드리고요. 맞춤 아키텍처 제안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 기반의 설계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POC 단계에서는 합의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개념 검증을 하고 본 도입 단계에서는 확장과 자동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최종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사 전사 차원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PM, 아키텍트, 데이터, 백엔드, 플랫폼, 보안 여러 가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크로스 펑셔널 팀이 함께하고 있고요. 기술이 아닌 비즈니스 성과 중심으로 도입을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은 AI 도입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단계적인 확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딤 AI 스튜디오의 다양하고 유용한 기술적인 특징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빠른 검증과 단계적 확장이 가능하고 또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러한 유용한 솔루션이 실제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실제 적용해왔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회사명은 저희가 지금은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커피 프랜차이즈 이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디딤 AI 스튜디오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이사와 함께 진행한 마케팅 AI 분석 POC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소개해드리는 데 있어서 6가지 흐름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AWS 기반의 구축 환경과 도입의 주요 장점, 도입 시나리오, 도입 성과, 개선 및 이후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POC, 즉 개념 검증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직접 데이터를 SQL로 조회하거나 보고서를 일일이 작성했었는데요. 이건 사실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고 분석자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POC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SQL을 쓰던 것을 AI 도구로 자동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고서를 AI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할 수 있을까? 또한 마케팅 성과를 좀 더 빠르고 일관되게 분석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POC는 AWS 기반에서 DDMAI 스튜디오를 활용해 진행되었습니다. AWS 환경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빠른 환경 구축입니다. 별도의 인프라와 모델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바로 POC를 시작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안정성입니다. POC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분석은 흔들림 없이 돌아가야 했었고요. 또한 실제 서비스로 배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운영 효율성입니다. 데이터와 모델, 정책을 각각의 최적의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데이터는 가까이, 모델은 유연히, 정책은 코드로입니다. 데이터는 AWS S3와 DB의 권역별로 저장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요. 모델은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게 호출해서 분석해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과 운영은 인프라 코드 에저 코드 방식으로 관리해서 설정과 배포를 자동화했습니다. 또한 AWS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시스템의 상태와 성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처럼 AWS를 선택한 덕분에 고객사 인프라 준비에 시간을 쓰지 않고 POC 본연의 목적, 핵심 기능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AWS 기반 DDMAI 스튜디오의 도입의 장점은 POC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멀티모델의 유연성입니다.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오픈AI,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외부 모델과 내부 모델을 모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모델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별 성능과 비용이 가장 좋은 모델을 자동 선택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 응답 속도가 빠른 모델을 선택해서 보고서 요약은 품질이 높은 모델, 비용이 민감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비용 모델로 분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전환의 속도입니다. AWS EKS 표준 덕분에 POC에서 검증한 구성을 그대로 운영 환경으로 옮길 수 있었고요. 1, 2주 안에 서비스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과거라면 사실 몇 달 걸릴 수 있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비용의 최적화입니다. 모델 호출단 비용과 토큰 단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불필요한 호출은 캐시와 쿼터 정책으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래픽이 급증하면 클라우드 풀백으로 비용을 안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POC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비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보안 규정 준수입니다. IAM, VPC, 프라이빗 링크 등을 통해서 데이터 경계를 명확히 하고요. 색인 전 개인정보 마스킹이라든가 권한 필터링, 감사 로고를 적용해서 산업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OC 단계에서 기업 수준의 보안 컴플라이언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 자료를 활용해서 내부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AWS와 DDMAI 스튜디오의 결합은 빠른 도입, 유연한 멀티모델의 활용, 운영 속도의 단축, 비용의 안정화, 보안의 내재화, 이 5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AWS 기반 DDMAI 스튜디오를 실제 마케팅 업무에 적용한 경우 기존 방식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마케팅 보고가 수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엑셀로 계산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히 논리적인 오류가 많았었고요. 하지만 이번 POC에서는 AI 에이전트들이 그 과정을 대신했습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와 분석 단계, 보고 단계, 각각의 역할을 AI 에이전트가 실행한 것이죠. 그 결과 단순 반복 보고가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근거가 명확한 데이터의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리포트에는 출처 링크와 근거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가 봤을 때
해당 보고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POC는 수동 보고에서 AI 자동 보고로의 전환을 실제 업무에 적용했다는 것과 속도, 정확성, 투명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큰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POC에서 얻은 성과는 크게 6가지로 다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도 향상입니다. 데이터 집계와 보고서 작성 등이 자동화되면서 과거에 며칠씩 걸리던 작업들이 일 단위 또는 심지어는 분 단위로 마무리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도 빠른 데이터 확인, 덕분에 이제 의사결정 속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품질 안정화입니다. AI 리포트는 항상 출처와 권한 기반의 응답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지고 오류의 발생도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비용 절감입니다. 캐시와 라우팅, 프롬프트 최적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모델 호출을 줄였고 그 결과 원가 안정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토큰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업무 생산성 향상입니다. 현업 부서도 직접 UI에서 분석 시나리오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IT 지원 의존도가 줄고 업무 주도권이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관리입니다. 챔피언 제도와 대시보드 공유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아졌었습니다. 새로운 도구 도입에 대한 저항도 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서비스까지 확장할 수 있는 준비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POC는 멀티모델, 멀티 테넌트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과 권역을 확장할 때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자면 이번 POC 프로젝트는 단순한 실험을 넘어서 속도나 품질, 그리고 비용, 생산성, 조직의 변화와 확장성까지 이 모든 측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여준 사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디딤 AI 스튜디오는 탁월한 기술만큼 기업의 AI 도입 과정마다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 설명하신 실제 사례의 효과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성 AI 도입의 현실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나리오 기반의 멀티 에이전트 설계 전략 살펴봤습니다. 자, POC부터 운영 확장까지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안, 비용, 정확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통합 AI 플랫폼 디딤 AI 스튜디오를 통해 이제는 AI가 실험 단계를 넘어서 운영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화두가 화두인 만큼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고민이 되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라그가 파인 튜닝보다 효율적이라고 하셨는데 두 방식을 함께 병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실제로 많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지식은 보통은 이제 파인 튜닝으로 학습을 시키고요. 자주 바뀌는 정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정책 같은 정보는 락으로 최신성을 유지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도와 반영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LMMOS 환경에서 자동 풀백이나 A/B 테스트 기능은 어떤 기준으로 모델 전환을 결정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보통 모델을 설정할 때, 전환을 결정할 때 정책 기반으로 전환 기준을 설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응답 시간이 3초 이상이 되거나 실패율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른 모델로 전환됩니다. 또는 A/B 테스트로 성능과 비용을 비교해서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질문이 공통적으로 들어온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보안 내재화라고 표현하셨는데 프롬프트 주입 공격이나 민감 정보 유출을 막는 구체적 사례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부터 출력까지 단계별 보안이 내장되어 있는 저희 디딤 AI 스튜디오에서는요, 지난번 이제 구축 사례를 통해서 입력 시 위험 단계 패턴을 탐지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고요. 색인 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임베딩 하기 전에는 개인정보를 자동 마스킹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단계에서는 출처가 없거나 답변에 문제가 있거나 규정에 위반되는 표현들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필터링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AWS 기반 POC에서는 비용 안정화 효과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측정하고 관리하셨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비용을 측정하고 관리했던 방법은 각각의 모델 요청별로 비용이라든가 토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대시보드를 고객에게 제공해 드렸고요. 더불어 예산 초과 시 자동 알림이라든가 폴백이 작동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 캐시 쿼터 정책을 고객이 직접 설정할 수 있게끔 해서 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파트별 그리고 업무 시나리오별로 제한을 걸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POC 단계에서도 예산 내에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업 직원이 직접 시나리오를 구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비전문가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수준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완전히 가능하죠. 저희 솔루션 자체가 시각적 그래프 빌더 형태라서요. 마우스로 단순히 노드 연결만 하면 그리고 조건 설정만 하면 워크플로우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사실 개발자 없이도 한 팀의 한 시나리오 운영 방식으로 현업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를 통해서 이제 노코드 방식의 시나리오 빌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을 남겨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사님,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디딘365는 클라우드와 AI 전문 회사입니다.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A부터 Z까지 토탈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 소개해 드린 디디미의 스튜디오 솔루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데모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저에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GTT 코리아 GTT CO 시나리오 기반 AI 솔루션 디딤 AI 스튜디오로 구현하는 멀티 에이전트 설계 전략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일주일 후에 GTT CO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GTT CO는 계속해서 유익한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